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 식사 및 영양 관리 파트인데요. 교과서 표준교재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찾아서 펴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복습 개념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개념 정리할 겸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확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식사 및 영양 관리는요, 요양보호사 80문제 중 어디 문제냐면 36번 문제부터 적어드릴까요? 36번 문제부터 5문제가 나와요. 36, 37, 38, 39, 40번까지. 이 섭취 요양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 첫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반적 원칙은 공부하다 보면 일반적 원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 섭취 요양이나 다른 뭐 배설이나 개인위생이나 뭐 그런 데에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대.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일반적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쭉 끄세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색연필과 색 볼펜, 삼색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뭐 형광펜이라던가 밑줄을 그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한다. 자, 음식을 선택한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 어르신께서 지금 이가 없으셔요. 이가. 그래서 일반식을 못 드시는 거죠. 일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선생님들이 먹는 일반적인 반찬, 국, 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잘 씹지 못하시기 때문에 잘 삼킬 수 있고 잘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해 줘야겠죠.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 몸의 어떤 상황, 그리고 심리적, 불안하고, 막,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분이 너무 업돼 있고, 막 이러시면은 지금 바로 식사를 드리기 힘들죠.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자, 2번.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여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한다. 네. 당연히 식사는 아주 적당하게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속도가 아니고 대상자가 천천히 드시면 천천히 드셔야 돼요. 빨리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 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2번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당연히 즐거워야겠죠. 3번.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비누로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네. 4번.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네.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이 전중후를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소홀히 하지 않는다. 특히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를 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5번.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예,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대상자가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원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그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반찬 투정해서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식사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6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이거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대상자의 그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 운동신경도 발달이 되고, 그래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하게 한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물을 마시고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고 스스로 일어나고. 네. 시험 문제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나오면 거의 정답입니다.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다 해준다 이러면 틀려요. 1부터 100까지 다 해준다 틀립니다. 좀 친절해 보여도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혼자 할 수 있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립심을 길러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사례, 구토, 성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관찰하고 대처해야 된다예요. 대처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영양이 부족한데 이 위험 요인과 그리고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조금 아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좀 밑줄을 쳐볼게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자주 나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요. 자, 쭉쭉쭉 보시면 너무 적은 식사량, 그리고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밑줄 합시다. 네, 이 색깔 바꿔.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약물 사용 밑줄 끄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자, 인지장애 밑줄, 식욕부진 밑줄, 그리고 연하곤란 오심 밑줄. 네, 이 정도. 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영양 부족이 됐다예요, 안 됐다예요? 영양 부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영양 부족이 돼서 위험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식욕을 잃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이 너무 독하거나 약이 너무 쓰거나. 네. 그리고 인지장애라는 거는 약간 치매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안 드시게 되면은 영양 부족이 되는 거죠. 식욕부진 마찬가지. 입맛이 없어요. 오심. 자, 오심의 뜻은 여기 나와 있어요. 토할 것 같은 느낌. 오심. 우액 헛구역질 한다 그래서 그건 오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토를 했어요.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왔어. 그거는 구토라고 합니다. 네, 구토. 그래서 오심구토라는 말이 잘 쓰여지죠. 구토. 오심구토는 실제로 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번.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지표는 이미 영양 부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자, 요인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영양 부족이 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 부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이미 영양 부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칠 것은 체중 감소 밑줄, 그리고 마르고 약해 보임도 어떻게 체중 감소로 보시면 되고요. 배변 양상의 변화 밑줄, 그리고 상처 회복의 지연 밑줄, 탈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체중이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영양 부족이 됐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배변 양상의 변화, 설사 쭉쭉쭉 하고, 그리고 어때요? 대변을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3끼를 하루 3끼 드시는 분들은. 근데
안 드시다 보니까 또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변을 뭐 3일에 한 번 본다든가 뭐 5일에 한 번 본다든가 심하면 그렇게까지도 하십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처 회복. 자, 영양분이 우리가 건강하고 영양분이 많아야 상처도 빨리 낫습니다. 욕창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욕창이 있으신 분들은 잘 먹어야 돼요. 상처가 낫기 위해선. 네, 근데 부족하게 되면은 잘 안 나아요. 탈수는 몸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과 영양 부족, 위험의 요인과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는 선생님들이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하곤란이 있는데요.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걸 말해요. 네, 꿀떡하고 삼켜야 되는데 못 삼켜요. 그걸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례랑 청색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자주 나옵니다. 요양보사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례라는 말도 나오고 청색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례는 기침을 하는 거긴 한데 기도로 자, 사례는 우리 식도랑 기도가 있어요. 그쵸? 우리 목에 식도랑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로 음식물이 이물질이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경우. 역하게 우리가 이제 막 반응을 하죠.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침을 흘리거나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폐가 있어요. 이건 폐예요. 자, 이렇게 기도로 만약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폐에 여기 쌓이겠죠. 이 폐에 음식물이 또 쌓이거나 이물질이 쌓이면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염증, 폐렴. 발음하기 쉽게 폐렴으로 발음하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살해 반응을 일으켜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이물질이 아닌 산소와 이산화탄소, 호흡하는 공기만 들어가야 돼요. 이산화탄소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물질은 어디로? 이물질은 식도로 들어가겠죠. 식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색증은 뭐냐? 자, 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5초씩 빨리 넘기기 하시면 됩니다. 네, 청색증은 뭐냐? 이렇게 살해 반응으로 인해서 막 숨을 못 쉬어. 그리고 또 기도가 폐쇄가 돼요. 또는 곤란 같은 이러한 증상으로 어떻게 숨을 못 쉬는 경우, 증상으로 숨을 못 쉬는 경우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 산소가 부족해져서 얼굴이 시퍼래지거나 또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우. 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이 시퍼래지거나 아니면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또 청색증이라 해서 봤는데 얼굴도 허옇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소 부족이죠.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 그래서 청색증은 이러한 증상, 기도폐쇄,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얼굴에 청색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살에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서 막히게 되면 청색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있는지 없는지 살이나 구토, 청색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1번부터 그냥 볼게요. 제가 시험 잘 안 나올 것 같은 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한다. 네, 이런 거 파악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2번 대상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한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식사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니까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한다. 밑줄. 3번 식사 시간에는 대상자가 잘 삼키는지, 식사 중 음식물이 호흡기로 넘어가는지, 자, 호흡기로 넘어가는 거 기도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또 기침하는지 등 관찰한다 해서 3번 내용 잘 관찰한다예요. 자, 옆에 참고사항 보시면 우리가 아까 24시간 동안 기록을 하면은 뭐 문제, 식사 문제나 경제적인 거나 뭐 건강 문제 다 파악한다 그랬죠. 근데 글씨를 쓸 수 있는 노인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적는 건. 근데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은 돌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지금 찾으세요. 자, 시기의 종류. 시기의 종류는 우선 첫 번째는 일반식이 있어요. 일반식. 두 번째, 잘게 썬 음식. 점점점 음식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음식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식은 어때요? 저희가 먹는 거랑 똑같죠? 일반 밥이에요. 치아에 문제 없고, 자, 밑줄 이거 잘 치세요. 치아에 문제 없고, 치아에 문제 없고,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 치아에 문제가 없고. 자, 두 번째는 잘게 썬 음식이에요.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자,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밑줄,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적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는데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씹는 데는 씹기는 어려워요. 씹기는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잘게 썬 음식을 먹는다. 자, 참고사항,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치아 및 연화 능력에 따라 식재료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치아 및 밑줄 연화 능력에 따라 식재료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네,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 해서 점점점 잘게 썰어지고 있다. 자, 다음 잘게 썬 음식 다음에 더 쉽게 삼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갈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밑줄 옆으로 넘기시면 이 갈아서 만든 음식은 어떤 사람한테 주냐? 바로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자, 아까 뭐였어요? 잘게 썬 음식은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갈아서 만든 음식은 삼키기 힘든 대상자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갈아버리니까 모양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유동식은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 밑줄. 그래서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경구 유동식과 밑줄, 경관 유동식이 있다. 자, 경구 유동식은요, 미음 같은 거를 그냥 삼키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경구 입이잖아요. 그렇죠. 액체형 음식입니다. 옆에 나와 있죠. 경구 유동식에서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 자, 경관 유동식은 별표를 칠게요. 경관 유동식. 별표. 경관 유동식은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이야.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거는 코로 줄을 넣어가지고 우리 콧줄 생각하시면 돼요. 콧줄. 네. 그래서 경관 유동식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콧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비위관이다 라고 해요. 비위관. 네. 그래서 콧줄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에서 코 비자에다가 위 한자죠. 비위. 그래서 코에서 위로 바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준다. 예요. 그래서
경관 유동식에는 비관을 이용해서 음식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비관을 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양 주머니와 비관과 이제 이렇게 주사기가 있어요. 자, 영양 주머니에 아까 여기 전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경관 유동식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이게 여기에다 따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부어서 이거를 걸죠. 거는데 어떤 모양으로 거냐? 책 넘기시면 네, 여기 몇 페이지죠? 232페이지 보면 그 주머니를 이렇게 폴대에다가 걸어놓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한자 코로 연결해서 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페이지로 다시 저희 경관 유동식 페이지로 보시면 영양 주머니는 그런 때 쓰는 거고요. 비관은 여기로 코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쭉쭉쭉 들어가요. 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여기다 꽂거나 그 밥줄을 꽂아가지고 밥을 주는 거죠. 식사 자세. 자, 식사 자세 중요한 건 밑줄 끌게요. 식탁 높이는 대상자가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 대상자의 배꼽 높이 밑줄. 이건 배꼽 높이 별표까지 쳐주세요. 배꼽 높이. 식탁의 윗부분은 어디? 배꼽 높이. 시험 문제에 이 배꼽 높이, 이 배꼽을 다른 부위, 허리, 뭐 가슴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립니다. 허리라 나오거나 가슴이라고 나오거나 어디? 위치는 배꼽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안쪽 깊숙이, 그냥 깊숙이 앉아야죠. 걸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상자의 자세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앉은 자세. 자, 여기에서도 밑줄 칠게요. 의자 깊숙이 앉고 밑줄, 그리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야 돼요. 팔꿈치를 식탁에 올립니다. 식탁에 근데 안 올리고 있죠. 그림 보면은 여기 식탁에 올리라면서 안 올리고 있어요. 참 사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올려야죠. 그러니까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줘 자연스럽게 식사한다. 그리고 팔꿈치를 식탁에 내린다고 이렇게 보통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올립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에 가까이 붙이고, 멀리가 아니라 휠체어를 식탁에, 의자도 가까이 붙이고 휠체어도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선생님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참고사항, 올바른 자세, 식사 자세 보시면 올바른 식사 자세를 취할 때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 발바닥이 밑줄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이어야 안전하다. 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요, 선생님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항상 의자 또 휠체어 이런 거 앉아 있을 때 발이 떠 있으면 돼, 안 돼요? 발이 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야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 받고 대상자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요양보사 시험 문제 나오면은 발이 무조건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팔받침하고 등받이가 있어야 균형이 잘 잡히고 안전하겠죠. 네.
다음 넘어가시면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있어요. 그 대상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쪽이나 왼쪽에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네, 이 부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바닥이 바닥에 안 닿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발이 닿지 않으면 여기 받침대를 받쳐준다 해서 받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받쳐서 딛고 있게 하는 겁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여기 중요해요, 30도에서 60도 높인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시면 상체를 올려준다. 여기서 자, 상체를 올려준다. 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를 올려준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꼭 30도에서 60도 높인다 라고만 안 나와요.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올려준다, 또는 머리를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옵니다. 또 침대를 여기 나온 것처럼 침대를 높인다, 높인다.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들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자, 밑줄 그을게요. 자,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턱을 당기고 이렇게 턱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약간 숙이고 음식을 먹어야 식도가 열려요. 식도가 열린다. 열린다기보다는 더 식도가 넓어져요. 그러면 식도가 넓어지니까 음식을 삼키는 길이죠. 식도가 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약을 먹을 때나 뭐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이마를 뒤로 제끼고 천장을 보면서 꿀떡 삼키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턱을 들면은 어디가 넓어지냐? 식도가 좁아지고 기도가 넓어져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살에 걸리고 청색증 걸린다 했죠. 나타난다 그랬죠. 위험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도 약을 드실 때는 조금 턱을 당기고 앞으로 인사하듯이 숙이면서 꿀떡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수월하게 조금 드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신체 구조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숙이고 먹어야 잘 삼켜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말을 바꾸기를 좋아해요. 머리를 약간 들고 턱을 위로 들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다음,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라고 돼 있어요. 편마비 대상자는 당연히 한쪽이 아프고 못 움직이고 한쪽은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마비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밑줄,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밑줄.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비된 쪽, 아픈 쪽이 밑으로 가면은 눌리니까 더 힘들겠죠. 네. 그리고 마비된 쪽은 항상 지지를 하는 쪽은 마비된 쪽, 불편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다 해서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준다. 꼭 알아두기 내용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좀 제가 빨리 넘어간다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재생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식사 돕기예요. 식사 돕기. 자,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도울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일반적 원칙, 기본 원칙에서 우리는 지금 뼈대를 공부했기 때문이죠. 자, 요양보호사는 1번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도와야 된다. 식사 전에 대상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핀다. 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핀다. 네. 2번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자, 2번은 다 알고 계셔야 돼. 2번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거 뭐냐? 밖으로 나가래요.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된다. 기분도 좋아지고. 네, 꼭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고 오시면 입맛이 땡기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네. 자, 그럼 3번.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자, 밑줄 칠게요.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입니다.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 식욕을 돋군다 해서 여기서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한다. 많이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식욕을 돋군다. 반찬의 색깔을 뭐 보기 좋게 담는다 이런 걸 밑줄 안 친 이유는 너무 우리가 반찬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것 있듯이 선생님들이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네,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4번 재가 요양보호 대상자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자, 재가 요양, 여기 재가 요양은 뭐예요? 집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준비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먹여도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 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 요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과정을 돕는다 밑줄. 자, 6번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 등 식사를 준비한다.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삼키는 능력을 보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넘어가시고요. 7번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이 들거나 숨쉬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거 잘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 알려야 된다. 네, 밑줄 그어주세요. 동그라미 칠까요? 사례나 숨쉬기 어려울 경우. 자, 이거는 어떻게 또 나오냐? 갑자기 호흡곤란. 호흡곤란. 그리고 청색증. 이런 청색증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역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8번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해서 사례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례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산소 수치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한다. 이거 배웠죠? 밑줄 그어주시고요. 앉은 자세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자, 두 번째 점,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계속 지금 턱을 당겨서 한다. 몸을 이렇게 올려주고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머리를 올려주고, 네, 그런 내용이에요.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그쵸?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벨트 풀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드시기 위해서예요. 식사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자, 이거 밑줄 그을게요.
국이나 물, 차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우리들도 그렇죠. 저도 밥 먹을 때 먼저 국을 한 숟가락 이렇게 떠먹고 입을 좀 축축하게 하고 먹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입이 텁텁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맨밥을 먼저 먹으면 삼키기 좀 어렵죠. 네,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국이나 물을 먼저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자,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밑줄.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을 줍니다.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다음 점,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해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음식을 넣어준다. 확인 밑줄 치시고요. 다음,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씹고 있는데 말을 걸면 안 되겠죠. 그쵸?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려요. 그냥 잘 드시게 내버려 두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는 잘 관찰해야 돼요. 어떤 걸? 이 살에 들지 않도록 관찰을 잘 하시는 겁니다. 9번,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므로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해야 된다. 네,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자, 꼭 알아두기 옆에 있는 거 보실게요. 이거 보실게요. 자,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밑줄,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이 말이죠. 자, 신맛이 강한 거 뭐 있어요? 레몬, 그쵸? 또 뭐죠? 식초 담근 거 뭐죠? 냉국, 식초 냉국, 식초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런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자몽도 신맛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좀 신맛이 난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다음 중 살에 들기 쉬운 음식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막 자몽, 감, 고구마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신맛이 나는 음식 찾으시면 돼요. 저는 레몬 하나도 안 씹는데요 하면은 그건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신 음식에 해당이 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식사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밑줄 칠게요. 이렇게 보조 도구는요, 정말 식사를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라도 식사를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방법 1번 넘어가고 2번 대상자 배설력은 적절히 조절하게 2번 넘어가고 3번 물과 비누를 손 씻고 넘어가고 4번 5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밑줄. 자, 시력이 저하된 사람 또는 시각 장애인 분들을 만약 담당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두고 음식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시 방향, 2시 방향 이렇게 쪽쪽이 돌아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밑줄. 최대한 스스로. 그리고 음식에 맞춰 식기,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을 준비하고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을 고안한다. 그러니까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해서 선생님들이 막 먹여주거나 한 게 아니라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경우니까 최대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식사도끼 계속 하고 있어요. 7번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상체를 세운다, 머리를 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도에서 상체를 세운 거 몇 도에서 몇 도? 30도에서
60도. 네. 각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앉아서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밑줄. 음식을 삼킬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네, 밑줄 쳐주세요. 자,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자, 기억해주세요. 밑줄 칠게요.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은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 밑줄. 그쵸? 자, 여기 보시면 한 참고사항,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한 손 받치고 계시고, 한 손 이렇게 받치고 계시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대상자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자, 밑줄,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다. 편안함을 느낀대요. 이거는 애우셔야겠죠?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자,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왜? 자, 편마비 대상자 입술이 이렇게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아주.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입술이 있어요. 여기는 마비, 여기는 건강. 움직일 수 있는 입술이죠. 그러면 이 움직일 수 있는 입술에다가 숟가락을 대줘야 이 움직일 수 있는 입을 벌려서 씹겠죠. 마비된 쪽에다가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잘 못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선생님들은 음식을 제공해 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팔. 네, 음식물 같은 게 떨어져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받이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주는 거 있고요. 9. 음식물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아까 국이나 이런 거 먹는다 그랬죠. 식사하기 전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은 식혀서 드려야 되고, 너무 차가우면 좀 데펴서 드리면 됩니다. 10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이 가까이 가져간다. 한 손을 받쳐서 밑줄. 1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이거 말은 어렵게 돼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좀 지울게요. 여기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숟가락 끝부분을 여기 입술에다가 대고 이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어때요? 여기 있는 내용물들이 입 안으로 떨어지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쪽으로 주시는 게 좋다. 편마비일 경우. 그래서 11번은 지문으로 가끔 나오니까 숟가락 끝부분 다 밑줄 그어주실게요. 여기에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 약간 올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내려. 이 요양보사 문제는 이렇게 반대로 내는 걸 좋아해요. 틀려라 하고 반대로 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알아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올려 내려 하면 틀린 거죠. 자, 다음 12번.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준다. 확인하고 넣어줘야 되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 음식을 준다. 식사할 때 천천히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 만들고 밑줄. 그리고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밑줄.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므로 식사 동안 더욱 주의한다. 네. 14번. 빨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해서, 빨대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 사이에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 밑줄.
스스로 마시게 한다. 국은 약간 건더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빨대보다 좀 굵어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얇은 빨대라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빨대로. 15번 입가에 묻은 음식물 닦아주고 특히 마비된 쪽 입가에 흐른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준다 해서 마비된 쪽을 자꾸 신경 써주셔야 돼요. 16번 넘어가시고 식사를 마치면 뭐 그릇과 턱받이를 치운다. 17번 자 17번은 밑줄 칠게요. 어디 치냐?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여기서부터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므로 남아 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밑줄 쳐주세요. 참고사항,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된다 해서 나중에 이거는 개인위생 파트에서 구강 청결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꼭 알아두기. 찹쌀떡이나 떡국 같은 음식을 먹다가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한다. 이거는 이제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기도폐쇄예요. 기도폐쇄. 숨을 못 쉬어서 막 목을 잡고 있어요. 응급처치 파트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할 텐데요. 이때 응급조치는 뭐냐? 바로 하임리히법을 해요.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대상자한테 크게 정말 큰 기침을 하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하겠다.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하임리법을 하시면 돼요. 응급처치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18번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헹굽니다. 그리고 입 주위를 닦고 치아를 깨끗이 닦습니다. 특히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하고요. 여기 밑줄 끌게요. 중요한 거 넘어갈 뻔했네요. 마비된 쪽 뺨부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자, 19번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별표 몇 분 앉아 있으라고요? 3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30분 장난 많이 치니까 1시간, 뭐 60분 이렇게 바뀌는데 30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요거는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 6번 경관 영양 돕기. 경관 영양 뭐라 그랬어요? 뭐 경관 영양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비위관, 콧줄. 콧줄이에요, 콧줄. 알기 쉽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 지금 이 콧줄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냐? 자,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이죠. 그리고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 밑줄 이렇게 꺼주세요. 그리고 수술했을 때 전신마취를 했을 때 어떻게 입을 벌려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했을 때. 그리고 마비가 있을 때, 전신마비죠. 마비가 있을 때. 그리고 삼키기 힘들 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키기 힘들고 이렇게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밥 안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콧줄 비위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 알아두기 볼게요.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밑줄 통증이 유발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다 또 써놓을게요.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또 설사를 해요. 그리고 설사를 또 많이 하면 탈수가 돼요. 이것까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탈수.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밑줄. 네. 1분에 50ml. 자, 50ml는 50ml. 이 ml가 또 cc로 나오니까 이 cc도 똑같아요. 50ml, 50cc 똑같으니까 1분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이 기본 원칙은 선생님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돕는 방법에서 중복이 되니까 거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선생님들 읽어보기. 선생님들 읽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넘기시겠습니다. 강의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다음 8번, 9번도 선생님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돕는 방법, 그럼 비위가 이 영양고분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준비 물품은 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1번 넘어가고 2번 처방에 따라 영양액이요 따뜻하게 준비한다. 뭐 체온의 온도, 그리고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자, 빗줄 칠게요.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빗줄. 대상자에게 식사의 시작과 끝을 꼭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읽어보세요 한 거 일시정지 하시고 선생님들 읽고 오세요. 네.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식사의 시작 시간임을 알리고요. 그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립니다. 앉은 자세가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옆으로 눕히는데 어느 쪽으로 눕힌다? 오른쪽으로 눕힌다. 되셨나요?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왜 굳이 오른쪽으로 눕히냐? 여기 보시면 참고사항 보세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밑줄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이해되셨나요? 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혀서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옆으로 눕힐 때 오른쪽으로 눕힌다, 오른쪽으로 눕힌다 외우십니다. 그냥 상식으로 또 뭐 왼쪽으로 눕히는 게 좋지 않아요? 막 이렇게 강의할 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눕히는 경우, 우선 식사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 누울 때는 왼쪽으로 누운다? 그건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 이제 왼쪽으로 누운 게 좋은데, 웬만하면 식사 후에 눕지 마시고요.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서 차선책으로 못 앉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일부러 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4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이거예요, 이거. 자, 밑줄 끌게요. 위장의 높이보다 그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 높은 위치에 건다.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해서 여기 이렇게 뚝뚝뚝 흘러내리겠죠? 자, 비위관을 가진 환자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잘 해놨어요. 안 빠지게. 네,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경강 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한다. 자,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해서 첫 번째는 잠궈요. 첫 번째는 잠궈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고예요. 보고. 첫 번째 이렇게 새거나 빠진 걸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밑줄 쳐야 될 게 토하거나 창생증이 나타나면 또 바로 잠그고
보고합니다. 자, 빠지거나 비관이 새거나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은 바로 보고하는 겁니다. 아니, 죄송해요. 비관을 잠그고 바로 그 다음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순서는 기억하시고요. 6번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자, 그쵸? 그리고 7, 8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꼭 알아두기. 요양보호사는 비관을 임의로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밑줄. 네. 비관이 새거나 영양이 역류할 때는 비관 장군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그리고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임의로 빼거나 임의로 밀어넣거나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이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끔 문제 나오니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섭취, 식이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다음은 투약이에요. 투약은 조금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